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지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흐름 되짚어보면서 시그널 잡아볼까요? 네, 일단 금요일이니까 주간 정리부터 좀 해보면요. 월요일 시장은 그 전주에 말에 발표된 미국의 PC 지표가 있었죠. 이 부분이 예상치와 또 심지어는 전달에 발표했던 그 수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개파락 출발 후에 장중 한때는 6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종가로는 회복을 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시장은 월요일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캔들상으로는 역시 화요일도 음선으로 마감된 모습이었고요. 수요일은 우리나라 3.1절 휴장이었었고, 어제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피 시장은 반등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으로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코스피는 박스권 시장, 코스닥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가 증가된 데 따른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매수가 주춤한 상황에서 상승 탄력은 작아진 상황이다. 상승 동력은 작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그다음에 3월 1일 날이죠. 휴일 날이었는데도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3월 1일 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작년 3월 달에 적자로 전환한 이후에 1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2월 달 들어서는 적자 폭이 53억 불로 전달에 126억 5천만 불에서 줄어들긴 했지만요. 지금 올해 1, 2월 2달 동안 이 무역 적자 난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크죠. 거의 180억 불 가까운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전월보다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그런 수치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수출 역시 하락폭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을 그 전에 있는 수치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5월 달까지는 전년 동기비가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로 5월 달까지도 이 개선 여부는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나온 산업 생산을 살펴보게 되면 전년 동기 비해 갖고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비해 갖고는 상승 변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1월 달에 하락폭이 좀 컸었죠. 마이너스 3.1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고려를 해보면요. 전월비가 플러스로 돌아선 거, 이 부분 역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든 수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기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경제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자체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 개선 조짐이 먼저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마이너스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계속 돼 왔고요. 무역 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고 산업 생산 역시도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출도 4개월 연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에 화답했다가 다시 움츠러든 주식시장 가운데서 물가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되니까 결국에 또 자극받는 게 바로 우리 주식시장의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또 급등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경제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박스권, 코스닥은 차익 실현 욕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시장 동향으로 또 시선 넓혀보면서 파생 시장 동향까지 점검을 해 주실까요? 네, 전문가님.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들리네요. 지금까지는 네. 안 들렸었는데. 네네, 전문가님. 파생시장 예. 동향까지 해서 시장의 또 방향성 예상해 볼까요?
예, 일단 뭐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는 혼조권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 후반에는 좀 반등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뭐 요거는 역시 장중에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가 나는 뭐 좀 이 최종금리 같은 경우는 높게 뭐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어도 다음 연준 회의에서는 0.25%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지금 S&P 500을 보시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는 200일 이평선의 지지력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길쭉하게 좀 이쁘게 양선도 뽑아낸 모습이고요. 그래서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좀 의미를 둘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 10분봉을 보게 되면 일단 뭐 한 4,030포인트 정도, 이 정도는 돌파가 돼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하락 시그널에서 하락 채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 코스피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월 만기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상승 탄력에 둔화된 이유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둔화된 부분들, 이런 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지난주부터는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어제 비교적으로 좀 큰 폭의 매수를 했지만 그 전에 매도를 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이 역시 뭐 큰 의미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다음 주 후반 정도까지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2월 말 정도까지는 코스피 대비해 갖고는 좀 좋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주가 상승에 강한 원동력, 그 힘은 이 22평선의 가파른 상승 기울기에 기인했다라고 보는데요. 다음 주 정도까지 800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 22평선의 기울기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난주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도움 없이 독자적인 이 코스닥 시장이 저항선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어제 오후에는 급격하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뭐 이 시장을 끌고 가던 그런 대표 종목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쪽 이런 쪽 종목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돌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저항선 근처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현금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800포인트를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동향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2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은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결제 확정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미결제 확정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뭐 이런 모습들은 단기 매매 중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일부는 쌓아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선물 시장에 강한 수급이 있어야 코스피 시장은 주요 저항선인 242평선의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옵션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최근 2거래일간에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좀 매수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콜풋 양매도 포지션을 계속 지속해서 늘려왔었는데요. 이틀 동안 이렇게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콜 매도 누적 포지션은 한 277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이틀간에 외국인들 콜 매수 들어온 부분들, 이 부분들은 그동안 콜 매도 쳐놨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차원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외국인들은 뭐 풋옵션 역시 지금 누적 기준으로 한 265억 정도를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급들은 다음 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 목요일이 예정돼 있죠. 다음 주 동시만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좀 다소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 금융투자 쪽 수급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정반대의 포지션이 나오는데요.
금융투자의 뭐 대규모 양매수 포지션은 일시적인 변동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크게 움직일 경우에는 만기 전에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돌려놓는 흐름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만일에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좀 쏠렸을 때 금융 투자를 위시로 한 그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맞으시죠? 그게 금융 투자 쪽 수급은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도 외국인들이 양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생겼던 부분들은 반대쪽으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요일까지는 제한적인 지수의 움직임을 예상하시고요. 만기 지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만기 지나고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죠. 자, 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요. 또 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오차가 많은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1월 달 수급, 1월 달에 그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었던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만기일 그리고 주말 사이 미국의 중요한 고용지표 지난달 수치가 발표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또 이슈들, 일정들 점검하면서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조금 좀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를 하면서 세부 사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죠. 이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독소 조항을 좀 이렇게 내놨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 기밀 사항에 대한 그런 누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년간 중국이나 뭐 이런 안보 우려국들 이런 쪽에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장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 공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제품만 생산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은 낸드 기준으로는 128단, 디램은 18나노,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14나노보다 더 고성능의 그런 반도체는 생산하기 힘들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재정 계획이나 현금 흐름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초과로 수익이 났을 경우에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조금의 75%까지 미국 정부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 예상되는 게 3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2조 2,500억까지는 반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달 중에 강화된 가드레일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지금 당장은 뭐 어떤 큰 이런 영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하고 기업에 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죠. 3월 4일 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이 양회는 정협하고 전인대 이 두 가지 행사를 합쳐서 부르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중국이 작년에 5.5%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부족한 성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뭐 시장에서는 지금 그쪽에서 제시하는 성장률 목표치가 5%에서 5.5% 정도 사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률 전망치가 5.5% 이상일 경우에는 대규모 부양책을
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증가될 겁니다. 자, 이 부양책 시행 시에는 우선적으로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같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이 대규모 부양책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 문제를 지금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 17개 성시가 부채 비율 120%가 넘었다 그러고요.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텐진시의 경우에는 300%가 넘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중국 지방 정부는 LGFV라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합친다라면 지금 현재 발표된 것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미분양 주택이 3천만 채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분양되고 난 다음에 비어 있는 집, 이런 집도 1억 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설 중인 주택들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이 부분은 미지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살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여유가 얼마 없네요.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예.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짚어주시죠. 예, 일단 시장은 여전히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하락 채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물 시장 기준으로 지금 3월물 기준이죠. 3월물 기준으로 321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주 동시만기 전까지는 또 롤오버 상황도 지금 점검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차오늘 베이시스가 0.84 정도 되는데요. 원활한 롤오버를 위해서는 이 베이시스 수준이 1.5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베이시스 개선을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순매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20일에서 60일 이평선 사이에 박스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2월 초에 코스피 시장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탈피하려면 800포인트에 대한 돌파 및 이 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계속해서 2월 중순 이후부터 현금 좀 만들어 두시고 시장 관망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한 채 저항선 돌파 후에 좀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